안녕하세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경차 모닝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는 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소리가 약간 뭉개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닝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면서 왔어요. 갑작스럽게 좀 깜짝 등장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2017년에 마지막으로 나왔다가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우리 앞에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거 뭐 많이 달라졌나 싶기는 했어요. 왜냐면 차체 크기도 그렇고요. 이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모양새도 거의 비슷하죠. 딱 전면부를 봤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변화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번 전면부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가운데 보시면 그릴 부분이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 모닝 같은 경우는 그릴 안쪽에 핀들이 자잘자잘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신형 모닝에는 하나의 선으로만 안쪽에 들어가 있죠. 이 차가 작은 차다 보니까 좀 차를 넓어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쪽에 하나로 긴 선이 드러나 있으면서 헤드램프부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래쪽에도 크롬으로 몰딩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이 그릴부의 크롬과 연결이 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형태예요. 그래서 이 그릴부와 헤드램프가 쭉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면서 가로로 좀 차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안쪽에 그릴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입체감으로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이 무늬들이 이렇게 굴곡이 져서 드러나 있는데 세련미를 좀 더해주고요. 차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헤드램프도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좌우로 LED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한쪽에 4개씩 들어가면서 좀 더 널찍널찍하고 또 시선이 좀 단정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 안개등이 이전과는 다른 모양새로 이렇게 좌우로 들어가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죠. 좌우로 좀 길어 보이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범퍼 쪽에 에어덕트 부분으로 이렇게 뚫려서 나와 있는데 장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뚫려 있는 걸 보니 이 타이어 쪽으로 공기가 좀 이렇게 나와서 약간의 공력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면부 쪽에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변했다라는 인상을 주죠.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기아 모닝에 이전에는 없던 콧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릴부와 하부 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입체감이 형성되어 있죠. 이전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코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 차량이 좀 이전보다 세련되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 측면부는 달라진 점이 더 없습니다. 거의 다 동일하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 윈도우 라인 아래쪽, 그러니까 베이트 라인 쪽에 보시면 크롬으로 몰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좀 붙잡아 주는데 엣지 업이라고 해서 이 좀 스타일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옵션을 넣어야만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65만 원을 추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형 모닝에 걸맞은 휠로 변경이 되었고 지금 들어간 이 휠은 16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던 모닝의 뒷모습과 아주 흡사한데요. 텔램프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역동적인 형태로 입체감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차의 생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이거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아 자동차의 신형 K5가 나왔을 때 이 전면부 헤드램프에 있던 그 램프의 심장 박동 모습 있죠. 그 느낌이 좀 표현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심장 박동이 뛰는 것처럼 생명력을 주는 그런 테일 램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 램프와 리플렉터 부분이 아주 얇아지고요. 가로로 길어졌어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인데 이 부분 역시도 차가 좀 가로로 넓어 보이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요소로 보입니다. 이쪽에 에어덕트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장식용으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또 하부에 장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머플러가 또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원형의 머플러가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로 긴 이런 각진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역시나 짝퉁 머플러입니다. 여기 이렇게 막혀 있는 형태인데 겉으로 봤을 때 좀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 또 차가 좀 가로로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용의 머플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외관에서 사실상 큰 변화를 만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전의 모닝과 거의 유사한 흡사한 모양새로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도 그렇고요. 센터 페시아 쪽도 이전과 모든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합니다. 그래도 약간씩 달라진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전과 동일한 형태예요. 다만 안쪽에 스티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오렌지색 스티치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차량 내부 실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오렌지색의 하이라이트와 결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옵션 엣지 업을 해야만 들어가는 그런 컬러 스티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4.2인치입니다. 조금 더 가시성이 높은 형태로 나와 있고요.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의 디스플레이 모니터 같은 경우도 이전과는 다르게 8인치로 약간 커졌습니다. 비상등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네요.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공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컵홀더 이렇게 두 개가 아래쪽에 나와 있고 반가운 버튼들이 하나 보이죠. 이번 신형 모닝에서 가장 반가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드디어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조금 솔직히 옛날 차의 느낌을 갖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된 이 인테리어 컬러 포인트 때문에 그래도 좀 깜찍한 느낌을 준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와 진짜 조그맣니다. 진짜 작아서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앉았을 때 시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굉장히 푹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버킷형 시트로 몸을 좀 안쪽으로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타셨을 때 특히나 좀 안정감 있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어 부분 쪽에 굉장히 재미난 인테리어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으면서 안쪽에 색상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들어가 있죠. 역시나 엣지 업에 그 스타일 옵션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약간의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깜찍해진 그런 신형 모닝입니다. 자, 2열에도 한번 타볼게요. 모닝의 2열에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그냥 아주 경차답게 좁습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제가 운전석에서 제가 운전하기 편하게 시트 포지션을 맞춰둔 상태인데요. 딱 앉았을 때 보시면 거의 레그룸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남성분들이 타시면 많이 비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룸 같은 경우는 여성인 저에게 162에서 3cm 키를 가진 저에게는 괜찮긴 하지만 혹시 조금만 키가 크시다고 해도 이렇게 바로 머리가 닿는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댔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헤드룸이 확보가 된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받이 부분이요 굉장히 푹신합니다. 차는 좀 비좁지만 이렇게 앉았을 때 등 쪽이 편안하게 기대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서 쭉 올려주면 그래도 꽤 쉽게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공간이 그닥 넓다는 생각은 들지 않죠. 경차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짐 그리고 커다란 짐을 싣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래쪽에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이중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나름 짐을 실을 수 있는 용이성은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폭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차 6대4로 시트 플랫이 가능하고요. 풀플랫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눕히면 1010리터의 공간이 나와서요. 꽤 그래도 높은 짐, 넓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된다. 하지만 이 시트를 올렸을 때는 이 폭 같은 경우 차체 길이 자체가 그닥 길지 않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싣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파워 버튼은 없죠. 경차 이렇게 직접 손으로 내려주면 끝! 기아 자동차의 모닝 페이스리프트 신형 모델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0 엔진이 들어가요. 14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했을 때 15.7km/h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7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9.7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좀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탔을 때는 또 성능이 어떤지 직접 한번 도심을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무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이번 신형 모닝에서 안전사양 부분이 많이 보충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전 모닝 같은 경우는 전방 충돌 경고가 되기는 했지만 이 차량에 대한 경고만 가능했는데 이번 신형에서는 보행자도 인식을 해서 경고 사인을 울려주기도 하고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도 적용이 되기도 했고요. 또 후측방의 경보 이 부분도 추가가 되어서 좀 운전이 서투신 분들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들이 역시 옵션으로 추가가 돼야 한다는 점은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가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이렇게 소형 SUV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이 경차로 다시 한번 새롭게 등장한 모닝이 어떤 또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차박사용의 첫 차가 바로 모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 역시도 반가운 마음으로 좀 보긴 했는데 제가 탔던 모닝보다는 어쨌든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좀 반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와 리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마스크 꼭 쓰세요.